안녕하세요.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이면의 견자입니다. 첫 방송인 만큼 저희 방송의 기본 운영 방향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방송은 제목처럼 주류 학계나 미디어 등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모두가 아는 내용이라면 굳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세상의 흐름과 역사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보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매우 민감한 문제들을 다룰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부터는 피라미드를 다루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 채널에서 피라미드는 이집트 역사 시대에 파라오에 의해서 조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대피라미드는 발전소 용도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발 편견 없이 마음을 열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들입니다. 크리스토퍼 던시의 더 기자 파워플랜트와 기자 더 테슬라 커넥션, 로버트 보발시의 디 오레온 미스테리, 그레이엄 행콕 씨와 로버트 보발시의 창세후 수호신, 그레이엄 행콕 씨의 신의 지문, 제이 더글러스 캐니언 씨 등의 편집된 역사, 그리고 제카리아 시친 씨의 틸문 그리고 하늘에 이르는 계단과 신들의 전쟁, 인간들의 전쟁입니다. 이야기 순서는 1. 이집트의 역사 2. 피라미드의 역사 3. 대피라미드는 어떻게 생겼는가 4. 쟁점 1. 대피라미드를 조성한 사람은 쿠푸인가 5. 쟁점 2. 인력과 그 당시 기술력으로 조성 가능한가 6. 쟁점 3. 언제 조성했는가 7. 쟁점 4. 대피라미드의 용도는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피라미드에 대한 공식 관점과 이에 대한 수정 관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식 관점은 이집트 파라오 시대에 왕의 무덤으로 쓰기 위해 주로 인력과 구리 도구, 밧줄 등 원시적인 도구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자히 하와스, 마크 레너, 라이너 슈타델만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계도 이 공식 관점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정 관점은 피라미드를 파라오 시대의 원시적인 기술력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고요. 피라미드의 용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천문학을 반영하여 왕의 사후, 우주의 내세인 두아스로 가는 여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고 주로 그레이엄 행콕 씨와 로버트 보발 씨 등이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발전소라는 것으로 크리스토퍼 던 씨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콕 씨 등의 주장을 담은 책이 1990년대 중반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서 많은 분들이 읽었어요. 그런데 던 씨의 주장을 담은 최초의 책이 미국에서 출판된 게 1998년이고 두 번째 책이 나온 게 2024년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던 씨의 책이 출판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의 공론화되기는커녕 아무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안타깝네요. 참고로 행콕 씨와 보발 씨를 그냥 초거대 문명에 관한 저술가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분들의 내공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는 그분들의 공동저술한 텔리즈만을 추천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그동안 피라미드를 연구하거나 발굴한 사람들입니다. 찰스 피아지 스미스, 플린더스 피트리, 조바니 바티스타 카비골리아, 리처드 하워드 바이스, 네임만 딕슨, 루돌프 간텐브링크. 이제 이집트의 역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집트는 기원전 3100년경 상왕국의 왕 메네스가 하부 이집트를 정복하여 통일한 후 제1왕조를 세우면서 시작되었고요.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한 후 지배권을 잡은 그리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까지 약 32개 왕조, 185명의 파라오가 존재했습니다. 기원전 30년 로마에게 멸망당했고 마지막 파라오는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그럼 파라오 전의 역사는 없을까요? 공식적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기록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자료들을 보겠습니다. 마네토의 기록, 디오도루스 시켈로스의 기록, 그리고 투린 파피루스입니다. 먼저 마네토의 기록입니다. 마네토는 그리스 프톨레마이오스 1세트 인물이고요. 그리스어로 된 이집트의 역사서인 3권으로 구성된 이집트지를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역사서는 현존하지 않고 후대 역사가들의 저작에 인용된 형태로 그 일부분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서의 제카리아 시친 버전입니다. 이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최초의 파라오 전까지 17,870년 동안 신들 혹은 반신 반인들이 이집트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신들 중에서도 오시리스, 세트, 호루스는 특히 중요한데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마네토 역사서에 대해서 에우세비우스가 쓴 연대기의 아르메니아판 버전입니다. 요약하자면 신들이 13,900년 동안, 반신들이 1255년 동안, 다른 계보의 왕들이 1817년 동안, 30명의 왕이 1790년 동안, 그 후에 10명의 왕이 350년 동안, 그리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5813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했고 그 기간은 총 24,925년이 됩니다. 제카리아 씨의 버전보다 좀 더 세네요. 두 번째, 디오도로스 시킬러스의 기록입니다. 이분은 그리스 역사가로 기원전 1세기 이집트를 방문하여 신관에게 들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대로 읽자면 최초의 신들과 영웅들은 18,000년 가까이 이집트를 지배했다. 마지막에 통치한 신은 이시스의 아들 호루스였다. 인간이 왕이 되고부터는 5,000년 정도 지났다고 그들은 말한다. 디오도로스는 기원전 1세기 분이니까 기원전 5,100년 더하기 18,000년 하면 기원전 23,100년에 이집트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투린 파피루스입니다. 이 투린 파피루스는 3,000년 전의 파피루스 조각으로 사르디니아 국왕이 소유하고 있다가 투린 박물관으로 보내졌는데 운반 과정에서 파손되었으나 일부분 복원됩니다. 그 내용은 훌륭한 셈스 호르의 통치는 13,420년, 셈스 호르 이전의 왕의 통치는 23,200년, 합계 36,620년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셈스 호르는 호루스의 동료 또는 종자라는 뜻이고요. 이상 이집트 파라오 전의 역사를 기록한 세 가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그대로 믿기엔 힘들지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신화라고도 할 수 있는 오시리스와 호루스의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집트인들의 문화, 세계관 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파라오 전의 역사에서 오시리스는 이집트를 통치했던 신들 중 하나였고요. 이집트인들에게 문명을 최초로 전파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리스는 동생인 세트랑 왕위 쟁탈전을 벌였는데요.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왕이 배다른 누이와 관계를 가져 나온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수메르 신화의 신들, 나중에 이집트 파라오들에게도 적용되었고요. 1997년 나온 알파치노, 키아누 리브스, 샤를리즈 테론이 주연한 영화 데브스 에드버킷의 끝장면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한테는 엄마가 동일합니다. 바로 누트이죠. 엄마인 누트에게는 네 아들, 딸이 있는데요. 아들인 오시리스와 세트, 딸인 이시스와 넵티스가 있습니다. 근데 누트의 남편이 계부인 건 맞는데 네 아들들의 친부가 각각 달라요. 오시리스의 친부는 누트의 할아버지인 라이라이고요. 이시스의 친부는 누트의 삼촌인 토트입니다. 세트와 넵티스의 친부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계부입니다. 족보가 참 대단하죠? 합스부르크 왕과 족보 저리 갈아내요. 엄마가 같은 상황에서 왕이 계승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그럼 아빠라도 달라야죠. 즉 오시리스와 세트 모두 아빠가 다른 누이와 결혼해야 합니다. 오시리스는 이시스와 결혼함으로써 그 조건을 충족시켰는데 세트는 친남매인 넵티스와 결혼함으로써 왕권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결국 왕위는 오시리스가 물려받았는데 세트는 그거에 불만을 품고 형인 오시리스를 죽여서 몸을 12조각으로 분할합니다. 하지만 이시스가 오시리스의 몸을 찾아 몸에서 종수를 빼내 자가수정해서 임신해서 아들 호루스를 낳게 되고요. 호루스는 잘 자라서 삼촌인 세트에게 도전해서 싸움에서 이기고 왕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삼촌이 아빠인 왕을 죽여 왕이 되었는데 주인공이 삼촌에게 도전하여 왕위를 빼앗는다.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세익스피어의 햄릿, 디즈니의 라이온킹, 그리고 덴마크의 암레스 전설에서 본 그 구도입니다. 호루스는 세트와 싸우다 한쪽 눈을 잃게 되고요. 세트는 거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 유명 연예인들이 호루스의 눈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쪽 눈을 가리는 행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세트가 아니라 호루스가 이겨서 다행이네요. 그럼 마이클 잭슨은 세트를 상징하려고 그 춤을? 농담입니다. 아무튼 호루스는 세트와의 싸움에서 이겨 전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 후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스스로를 살아있는 호루스의 환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죽어선 오시리스가 다스리는 세계인 두아스로 가서 환생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시스는 시리우스 별이 되어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피라미드 역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면의 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